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79번 문제인데 문제집 94페이지요. 문제집 94페이지 79번 문제부터 우리 취득세 중과세율 쭉쭉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출문제인데요. 요약집 35페이지 참조고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4배를 합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취득세 과세 대상은 다음 중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적용 요건은 다 갖췄다고 하고요.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법인 소유 별장 사실정산입니까? 지금 문제는 사치성 재산을 묻고 있잖아요. 표준세율과 중과세율 4배 합한 세율 적용되는 게 어떤 거냐. 사실정산을 묻고 있는데 사실정산입니까? 네, 여러분요. 별장은 임직원이 사용하든 법인의 임직원이 사용하든 개인이 사용하든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별장입니다. 그러니까 임직원이 사용하는 법인 소유 별장도 개인 소유와 마찬가지로 별장이 됩니다. 골프장, 고급주택, 고불악장 다 사실정산이죠? 예. 과미륵 적원적 안에서 법인의 본점으로 사용하는 상업용 부동산 요거 과미륵 적용된 중과세는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 몇 배? 2배 합한 세율이 적용되죠? 그래서 요거 빼놓고 나머지는 다 사실정산입니다. 4개요. 자, 그 다음에 80번 문제는요. 다음 중은 취득세 중과 대상인 별장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그런데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 사용하지 않고 휴양, 피서,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과 부속 토지를 별장이라고 하고 별장에 부속된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바닥 면적 몇 배요? 10배까지 부속 토지로 보고 3번 소유자 이외자가 주택을 임차해 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주택의 실소유자가 별장으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 X자들 소유자의 직접 사용 여부는 관계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4번, 5번 보시면 되고요. 81번 문제는 참고예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어촌 주택은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는데도 별장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과세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자, 농어촌 주택의 요건을 묻고 있습니다. 이 요건은 시험에 한 번 나온 적 없고요. 중요하지 이런 거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대충 보니까 읍면지역, 시골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읍면적이 수저는 농어촌 주택으로서 대지면적 쭉쭉방 제곱미터 이내이고 건물의 연면적 1호방 제곱미터 이내이고 건축물의 시가수는 6,500만 원 이내 되고 다음의 지역에 소지하지 않을 것. 쭉 읽어보면 결국은 무슨 수도권 광역시 지역이라든가 도시 지역이나 허가구역이나 투기 지역이나 관광단지 개발 지역이나 이런 데 있으면 안 된대요. 결국은 진짜 읍면지역, 깡촌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별장에서 제외되는 농어촌 주택의 요건. 그냥 중요한 거 아니고 형 앞에 줄 긋고 막 외울 거 아니고 절 들어보세요. 1호방, 쭉쭉방, 진짜 깡촌, 건물의 가액 얼마? 6,500 이내입니다. 그래서 1호방, 쭉쭉방, 진짜 깡촌, 건물의 가액 얼마? 6,500 이내. 요겁니다. 그래서 여기 4번을 보면 건축물의 시가순액이 7천만 원 이내일 거. 근데 얼마요? 6,500 이내일 거. 나머지는 읽어보면 1호방, 쭉쭉방, 진짜 깡촌. 자, 그 얘기입니다. 넘어가고요. 자, 96페이지로 가시면 82번 문제 여러분이 풀 수 있습니다. 고급택 요건인데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하여튼 엘리베이터는 가액 기준과 결합한다는 거, 주택의 시당 시가 순액이 6억 초과한다는 거. 근데 에스컬레이터하고 수영장은 가액 기준과 결합하지 않는다는 걸 주의해서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읽어보시고 83번 문제 별표시합니다. 요약집 36에서 37페이지 참조고 다음은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사치성 재산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1번에 고급주택 별장, 이건 세율 적용에 나오는 건데요. 고급주택 별장, 골프장, 고불악장 건축물을 증축, 개축, 개수한 경우와 일반 건축물을 증축, 개축, 개수해서 고급주택, 고불악장이 된 경우에는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전체 가액이 아니라 그 증가된 건축물 가액에 대해서 취득세 중과세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 건축물이었는데 1억이었는데 증축, 개축, 개수해서 고급주택이 되어서 만약에 8억 원이 됐다. 그럼 증가된 건축물 가액 예를 들어서 7억 원 이거에 대해서 중과세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가액 아니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2번 지방세법상 사실정산인 고급 선박이란 시가순액 얼마요? 3억 원을 초과하는 선박으로서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을 말하고요. 3번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불악장 또는 고급 선박을 2인 이상이 구분해서 취득하거나 1인 또는 수인이 시찰도 구분해서 취득하는 경우에도 잔머리 굴려도 소용없다. 자, 표준세율과 중과세 4배 합한 세율을 정해서 중과세 합니다. 그 다음에 4번 고급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자 며칠이야? 30일.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기 희속한 날의 말일부터 6개월, 납세하고 외국에 수를 두면 9개월 이내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세 착공했어요. 중과세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고급택으로 보지 않는다. 5번 지문 봅니다. 별장, 고불악장, 고급택에 부속된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또 나왔네. 바닥 면적이 몇 배요? 10배까지 부속 토지로 봅니다. 5배 틀렸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은 5배, 도시국박은 10배. 양도소득세하고 헷갈리라고 그런 식으로 하면 틀려요. 자, 무조건 10배입니다. 5배도 아니고요. 84번 문제 별표시합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사치성 재산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거 그랬습니다. 요약집 35에서 37페이지 참조고 1번 별장, 골프연습장, 고불악장, 고급선박, 고급택은 사치성 재산에 해당한다. 어떤 것 때문에 틀렸어요? 골프연습장.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 사치성산이지 골프연습장, 골프회원권은 사치성산이 아닙니다. 2번 고불악장을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며칠 이내 고불악장이 안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 착공할 때 중과세지 않는다? 30일입니다. 이거 60일 아니라는 걸 주의하라고 했죠? 30일. 3번 사치성산은 과세표준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한 세율을 적용하여 중과세한다. 그렇습니까? 이런 거 잘 봐야 돼요.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4배 합한 세율이지 그냥 표준세율의 4배가 아니에요. 그냥 표준세율의 4배면 유상취득이 4, 4, 16, 16%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자, 아니고 표준세율과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 몇 배? 4배 합한 세율입니다. 그래서 중과기준세율의 4배. 자, 중과기준세율이 빠져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엘리베이터 적자격이 200km 이하 소형 제외하고 설치된 단독주택은 주택 가액에 관계없이 고급택으로 본다. 또 나왔네. 그래요? 아닙니다. 엘리베이터는 설치되어 있으면서 주택의 취득당 시가총액이 얼마? 6억 원을 초과해야 됩니다. 틀렸고 5번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 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별장으로 본다. 그렇잖아요. 아까 봤죠? 역집에서? 네. 자, 그래서 5번이 옳습니다. 시험에 나왔던 것은 이렇게 나왔었어요. 예전에 시험에 나왔던 것은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겸용되는 오피스텔로서 사업자 등록증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것은 별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OX예요. 사업자 등록증에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니까 별장으로 보지 않는다. 맞잖아요. 사무용 오피스텔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85번 문제 요약집 38페이지 참조고 다음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취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랬습니다. 결국은 표준세율의 3배에서 중과기준세 2배를 뺀 세율이니까 결국은 어떤 거 중과세예요? 대도시 내 중과세 사안입니다. 1번 중과 대상 지역인 대도시란 수도권 정비기법 규정에 따른 과밀역자 원역을 말합니다. 산업단지 제외하고 2번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하거나 지점분사무소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를 적용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3번 대도시 유치지역 공업지역은 제외하고 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 취득할 때 역시 대도시 내 중과세하죠. 4번 표준세율의 3배에서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뺀 중과세율과 그럼 이게 뭐예요? 대도시 내 중과세고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4배를 합한 세율이면 이게 뭐예요?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가 동시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500, 5배인 세율을 적용한다. 그래요? 예? 요거 아니구나.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가 아니구나. 다시요.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세 2배를 뺀 중과세율이면 대도시 내 중과세고 표준세율에다 중과세율의 4배를 합한 세율이면 사치성산인데 그럴 때 그럼 이거 맞네. 그러면은 이거 보세요. 어떤 거냐면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아까 대도시 내 중과세하고 여러분 보세요. 대도시 내 중과세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 부동산 취득이 사치성 재산을 취득해가지고 사치성 재산에 대한 취득하고 이게 동시 적용된다. 그럴 때는 자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의 자 이거 옆에 2배를 합한 세율이 뺀 세율이에요. 원래 대도시의 중과세는 뺀 세율이지만 사치성산과 결합했을 때는 이거 합한 세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옛날 대도시의 중과세가 취등록세 통합되기 전에 6%. 예? 요거. 그 다음에 사치성산에 대해서 옛날에 취득세가 통합되기 전에 10%. 그래서 몇 프로가 돼야 돼? 16%. 이렇게 하면 자, 유상취득세 4% 넣었을 때 4, 3, 12,
중과균수율이 2%의 2배니까 4% 플러스 하니까 몇 프로가 돼? 16%. 딱 떨어지잖아요. 같잖아요. 이런 구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런 얘기입니다. 표준세율 3배 한세율에다가 중과세율 2배를 합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빼는 게 아니라. 그래서 4번 해설을 보니까 표준세율의 3배에서 중과세율 2배를 뺀 세율과 표준세율에다 중과세율 4배 합한 세율이 동시에 용되는 과세물고는 표준세율의 3배에서 중과균수율의 2배를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맞죠, 여러분들? 빼는 게 아니라 뭐다? 합한 세율. 이겁니다. 그래서 맞고요. 5번에 대도시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인 대도시 중과세율 업종에서 직접 생활 목적으로 부동산과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생활 목적의 사원 주거용 목적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하고요.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8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취득세 중과세율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과밀역 적원역 내에서 서울특별시 2위지역에서 서울특별시 내로에 공장을 전입하는 경우에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서울은 고도로 인구와 경제력 집중되어 있으니까 서울특별시 외지역에서 서울로 이전 어떻게 한다? 중과세 한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그랬죠? 예.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나머지 2번, 3번, 4번 이렇게 보면 2번도 한번 볼까요? 한번 깊은 내용이지만 과밀역 내에서 비도시형 업종의 공장, 도시형 공장은 중과세하지 않으니까 신설 증설하기 위해서 사업용 과세물건 취득할 때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균수율 몇 배? 2배 합한 세로 중과세하고. 3번 과밀역종 내에서 본점 주사무소 부동산을 취득, 신축과 증축이 하나죠. 승계축은 중과세하지 않고 떡하니 짓거나 늘릴 때 새로운 인구입이 있다고 보는 거지 승계축은 주인만 바뀐 거니까 하는 경우에 표준세율과 중과균수율의 2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하지만 지점 분사무소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중과세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과밀역적 원형 내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취득할 때 중과세한다고 그랬잖아. 이때는 지점이나 분사무소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아까 요약집에서 봤었죠? 예? 자, 신축, 증축이 하나고 승계축 제외하고 지점 분사무소는 여기서는 중과세가 아니고요. 4번 과밀역적 원형 안에서 공장 신설 증설하기 위해서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균수율의 2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하고. 자, 그렇죠? 5번 토지나 건축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이건 좀 이따 나와요. 토지나 건축물이 별장, 흡장, 고부대, 고불악장, 사실상산이 된 경우에는 해당 중과세를 중에서 취득세를 추정하고 사실상산에 대한 중과세로 이때 당초에 납부한 세액이 있을 때는 차감하여 중과세로 추정한다. 이미 표준세율로 토지 건축물 취득 시에 세금 낸 거는 뺀다는 얘기입니다. 중과세를 적용할 때. 자, 그런 얘기고요. 세율 적용 금방 보도록 할게요. 좀 이따가. 넘어갑니다. 넘어가시면 100페이지에 88번 문제는 좀 깊게 나올 때 이렇게 아까 금방 지금 과밀역적 내 중과세, 대신의 중과세 이런 것들이 다 가끔씩 나오는데 좀 깊게 한번 보겠습니다. 과밀역적 내에서 공장을 신설 증설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세입니다. 틀린 것은 1번 취득세율은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균수율의 2배 합한 세율이다. 과밀역적 원형 내 중과세 나오면 2번 중과 대상 지역이란 수도권 정비법에 의한 과밀역적 원형을 말하며 단 유치지역 산업단지 공업지역은 어떻게 하고? 제외하고. 3번 중과되는 공장의 범위는 생산설비 같은 공장용 건축물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비도시형 업종의 공장을 말한다. 자, 몇 제곱미터?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이 신설되거나 그럴 때 중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3번 틀렸고요. 비도시형 업종 공장이 되고 이건 맞고 뒷동네는. 4번 공장용의 공화는 중과대상 사업용 과세물건은 토지 건축물, 차량기 장비를 말한다. 그래서 과밀역형 내에서 공장 신설 증설하면서 취득하는 공장용 건축물과 부속토지, 또 공장 신증설한 날로부터 5년 내에 취득하는 차량기 장비 이런 걸 취득할 때 중과세합니다. 5번 공장의 포괄적 승계 취득이나 해당 과밀역형 내에서의 공장 이전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새로운 인구입이 없으니까. 아까 했잖아요. 여기가 이런 거 아까 요약집에서 했잖아요. 이거 시행규칙 내용이라 깊은 내용인데 옛날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한번 보는 건데 여기가 과밀역적 원역이고 여기가 서울입니다. 자, 과밀역적 내에서의 공장에 자 포괄적 승계 취득, 공장의 포괄적 승계 취득은 자 주인만 바뀐 거니까 승계 취득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중과세 하지 않고. 과밀역적 원형 내에서 업종 변경 하는 일만 바뀌었으니까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새로운 인구입이 없다고 봐서 과밀역적 원형 내에서 내로의 이전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다만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로의 이전은 어떻게 한다?
중과세 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랬잖아요, 아까. 그 다음에 89번 문제가 기출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방세법 기본 통칙에서 나오는 내용이라 깊은 내용이라 참고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아래 부동산을 신축, 증축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가끔씩 이렇게 제가 강조하지 않은 내용이 시험에 나오는데 통칙 내용이라 옛날에는 강의했다가 강의 한동안 안 했었는데 이게 나왔더라고요, 요해. 자, 보면 병원의 병실 같은 거라든가 미음번의 백화점의 영업장 같은 거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신축 증축할 때 중과세 안 해요. 통칙에서 병원의 병실, 백화점의 영업장 같은 것은 중과세 안 해요. 근데 리을번을 보세요. 법인의 본점에 사무소용 전용 주차 타워 같은 거는 신축 증축할 때 중과세를 해요. 주차 타워이고 법인의 본점에 사무소 전용 주차 타워는 신축 증축할 때 중과세를 해요. 골프장이나 고부택은 원래 사실상산이니까 신축 증축할 때 당연히 중과세를 하는 거고요. 원시든 취득이든 승계취득은 불문하니까 골프장 고부택은. 근데 병원의 병실이나 백화점의 영업장 같은 것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더 있지만 통칙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가볍게 보고요. 90번 문제로 갑니다. 취득세 세율 적용인데 요약집 39페이지 14번 테마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요약집 14번 테마 자 39페이지 한번 볼게요. 요약집 보니까 취득세 세율 적용입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올 수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1번 토지나 건축물 취득한 후에 그러니까 처음에 토지 건축물 취득했을 땐 표준세율로 취득세를 냈겠죠. 5년 이내에 용도 변경세 착공해가지고 당연히 토지나 건축물이 이게 자, 별장, 골프장, 고부택, 고락장 같은 살성산이 되거나 과미력적 원형 내 본전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즉 공장신증설, 즉 과미력적 원형 내 중과 대상이 됐어요. 그럴 때는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전체 가액에 대해서 여기 밑줄 그어놓으라고 했죠? 사각형이 없구나. 전체 가액에 대해서 해당 중과세율을 적용해서 취득세를 추정합니다. 일반 토지 건축물 취득후 5년 내 골프장 같은 살성산이 됐다? 그러면 살성산에 대한 중과세율을 추정하고 자, 토지 건축물 취득 후 나중에 5년 내에 이게 만약에 과미력적 원형 내 중과 대상이 됐다? 그럼 과미력적 원형 내 중과세 세율을 적용해서 추정합니다. 처음에 물론 토지 건축물 취득 시 표준세를 낸 건 빼고요. 하여튼 전체 가액에다가 해당 중과세를 적용해서 추정합니다. 2번하고 비교해 봐야 되는데 처음부터 살성산이었어요. 고급택, 별장, 골프장, 고락장 건축물을 증축, 개축, 개수한 경우가 일반 건축물이었는데 증축, 개축, 개수해서 이게 고급택, 고락장 같은 살성산이 됐어요. 그럼 여긴 포인트는 전체 가액이 아니라 그 증가된 건축물 가액. 이게 3억이었는데 자, 증축, 개축, 개수해서 10억이 됐다. 그럼 증가된 건축물 가액 7억에 대해서 중과세를 정하는 거지 전체 가액에 대해서 중과세한다 X입니다. 그래서 그 증가된 건축물 가액 거기다가 전체 가액 X 이렇게 해놓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1번은 전체 가액에 대해서 해당 중과세를 정하는 거고 2번은 증가된 건축물 가액만 중과세합니다. 토지도 아니고요. 전체 가액 X입니다. 3번 과미력적 원형 내 공장 신설 증설의 경우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와 공장 신증설한 자가 다른 때는 그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가 공장 신설 증설한 것으로 봐서 중과세를 정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거라고 그랬죠? 자, 이 그림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이 그림이 딱 떠올라야 되는데 혹시라도 시험에 나오면 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예요.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토지에 을이라는 사람이 공장을 신설 증설했어요. 공장 신설 증설한 자는 을입니다. 공장 신설 증설한 자는 신증설한 자는 그러면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와 공장 신증설한 자가 달라요. 자, 이럴 때 누구한테 중과세 할 거냐는 얘기입니다. 이게 공장이고 굴뚝에서 지금 연기 나는 그림이에요. 제가 제일 학창시절에 못했던 게 그림이고 또 그 다음으로 못했던 게 음악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진짜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저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있잖아요. 필기, 음악 미술 필기는 100점이었어요, 진짜. 아마 제 기억으로 음악 미술이 필기가 100점 안 맞은 적은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6년 동안에. 무조건 필기는 100점이에요. 그런데 실기는 양 아니면 미 점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합쳐. 필기하고 원래 옛날에 합치잖아요. 실기 점수, 필기 점수 합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유일하게 있잖아요. 유일하게 저 올수 맞은 적이 몇 번 안 돼요. 음악 미술 때문에. 이게 꼭 우 나와. 아, 진짜 내가 그래가지고 거의 올수를 맞은 적이 몇 번 안 돼요. 진짜 그때 올수 맞은 적은 실기가 내 틀림에 점수가 안 된 건데 그냥 단체로 할 때 있잖아. 단체로 팀별로 뭐 이렇게 실기할 때 무슨 뭐 하라고 그러면
뭐 불거나 뭐 합창할 때 단체로 가니까 애들한테 묻어가지고 그냥 입만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그냥 대충 야 됐다 점수를 이렇게 매겨서, 그래서 얼떨결에 제가 단체로 했을 때만 실기가 이렇게 이제 대충 이렇게 묻어가가지고 단체 점수 받아가지고 제가 그래가지고 수 맞은 적이 있었지. 예. 개인별로 무슨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안 줘.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렇다고 해서 아예 깔아서 줄 수는 없으니까 대충 그냥 주긴 줬는데, 어떻든 간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제가 음악미술. 자, 그랬는데 미술도 제일 못했던 게 미술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제일 이렇게 존경하는 사람이 막 음악가, 미술가 막 이런 사람들 보면, 야, 막 어떻게 저렇게 피아노를 막 악보도 안 보고 막 외워가 저렇게 치지? 저렇게 예술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노래 잘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그 화가들 있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저런 그림을 정교해서. 나는 이게 한계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사진처럼 머릿속에 기억합니다. 상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와 공장 신증서란 자가 달라요. 누구한테 중과세한다고요? 이 상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에게 중과세합니다. 바꾼다? 뻔하지 뭐. 제가 지금 타사 어떤 문제집 보니까, 자, 상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와 공장 신증서란 자가 다른 때는 공장 신증서란 자에게 중과세를 적용한다. O, X요. X입니다. 이렇게 바꿉니다. 사람은 누구나 똑같아요. 그게 문제 바꿀 때. 그 다음에 4번은 계속 본 겁니다. 동일한 취득물건이 2개 이상의 세를 당하면 그중 어떤 거? 높은 세를 적용합니다. 자, 그럼 문제 이거 한번 풀고 이제 그 다음에 납세 절차, 면세점, 납세 절차 쭉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90번 문제 한번 해결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취득세 남아있는 부분도 쭉 봅니다. 오늘 수업을 광복절 맞이해서 오신 여러분요, 오늘 문제만 잘 들어도 취득세 3문제 나오는 곳에서 서너 문제 나올 때 최소한 2문제는 오늘 여러분들이 맞췄습니다, 이미. 진짜요. 제가 설명한 것에서 이미 답 나왔어요. 벌써 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우는 것에서. 자, 90번 문제 봅니다. 다음은 취득세 세율 적용에 대한 설명 틀린 거. 1번, 토지나 건축물 취득한 후 그 5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이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즉 사실상산이 됐거나 과미력적 운용 내에 중과 대상이 됐을 때는 그 증가한 가액에 대해서 중과세를 정해서 취득세를 추정한다. 그래요?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아니고 그 전체 가액에 대해서 중과세를, 해당 중과세를, 사실상산이 되면 사실상산에 대한 중과세를, 또 과미력적 내 대상이 됐으면 과미력적 운용 내에 중과세를 정해서 취득세를 추정합니다. 증가한 가액 X입니다. 전체 가액. 1번 정답이고, 2번 고급주택 별장 고불확장 건축물 증축 개축 개수한 경우, 실전 같으면 이렇게 줄줄이 안 써놔요. 그냥 하나만 고급주택을 증축하거나 또는 고불확장 건축물을 개수하거나 이런 식으로 압축해서 나와요. 한 경우와 일반 건축물 증축 개축 개수에서 고급주택 고불확장이 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건축물 가액에 대해서 중과세한다. 그렇죠, 여러분? 전체 가액 아니고 이건. 3번 과미력적 운용 내에서 공장 신증설한 경우에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와 공장 신설 증설한 자가 다른 때는 그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가 공장 신설 증설한 것으로 봐서 중과세 적용합니다. 공장 신증설한 자가 아니에요. 다만 취득일로부터 공장 신증설에 착수한 날까지 기간이 5년을 경과한 사업용 과세물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중과세하지 않는다는 거고, 아까 요약집에서 봤었습니다. 4번 동일한 취득물건에 반복되고 5번 반복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의 정답이었습니다. 넘어갑니다. 102페이지, 문제집 102페이지 비과세 및 면제인데요. 자, 비과세 면제인데 별표시 06번 하나 하시고요. 작년에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2개가 비과세에서 나왔었죠. 별표시 하시고, 여러분 우리 요약집 잠깐 가서요. 일단 9페이지 39페이지 요약집 39페이지 15번 테마 면세점이요. 다시 봅니다. 면세점이 정되는데 취득세는 취득 가격이 얼마요? 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산출색 50만 원 이하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러면 틀려요. 취득 가격이 50만 원 이하일 때 50만 원이면 과세하지 않고. 동그라미 2번은 사람들이 잔머리 굴린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게 나온 거예요. 토지건축물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몇 년이요? 1년 경과에 인접한 토지건축물을 매입하면 각각 그 전후에 토지에 관한 토지건축물 취득을 1건의 토지 취득 또는 1구 건축물 취득으로 간주해서 면세점 규정을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동그라미 1의 규정만 있고 2의 규정이 없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1구의 건축물 또는 1필의 토지를 취득하는데 먼저 요만큼만 취득해가지고 취득가격 50만 원 면세점, 또 취득 후 1년 내 얼마 안 있다가 또 취득 후 얼마 안 있다가 또 요만큼 또 취득해서 48만 원 면세점, 또 얼마 안 있다가 저 50만 원 면세,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1의 규정만 있고 50만 원 이하 과세 된다, 2 규정만 있고 2의 규정이 없으면 사람들이 야금야금 매일 50만 원치씩 계속 계약서를 쓰겠지.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걸 잔머리 공급을 막기 위해서 토지건축물 취득 후 자, 1년 내에 인접한 토지건축물 취득하면 이거를 1필에 또는 1구 건축물 취득으로 간주해서 면세점 규정을 적용한대요. 전후의 취득을. 그러니까 이건 전 하나의 취득으로 보니까 148만 원. 취득세 과세되겠죠? 자, 이렇게 한다는 얘기. 자, 옳은 지문으로 최근에 한번 나왔었고요. 넘어갑니다. 취득세 납세 절차 조금 이따가 보고요. 자, 우리가 비과세 한번 보겠습니다. 43페이지, 요약집 43페이지 19번 테마입니다. 별표에 2개 하시고요. 취득세 비과세. 어떤 경우에 취득세는 비과세 되느냐. 작년에는 종합문제에서 지문 2개가 나왔는데 국가 등의 취득이요. 국가지자체. 다른 법률에서 국가지자체를 의지하는 법인은 제외하고 원래 국가지자체죠. 지자체 조합,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가 취득할 때 당연히 비과세죠.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 취득에 과세하는 외국 정부 취득은 우리도 어떻게 하고? 과세하고요. 비과세는 우리도 어떻게 하고? 비과세하고.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의 귀속 또는 기부 차별 조건을 취득하는 다른 거 아니고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취득은 비과세입니다. 다만 다음에 언어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해당 부분은 취득세를 부과한다. 1번 국가 등의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 증여하거나 귀속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됐어요. 약속 안 지켰으니까 당연히 과세해야죠. 2번이 시험에 나온 건데 작년에 국가 등의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형받거나 기부찬압 대상물에 무상사용권을 제공받아요. 그러면 순수한 기부찬압이 아니니까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2번 임시건축물 취득. 아까 나왔네요. 임시행장 공산장 사무소 사실성산 제외하고 임시건축물 취득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당근이죠? 자, 얼마 있으면 못 쓸 거니까. 근데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했을 때는 과세하는데 어떤 세율로?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요. 3번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취득. 이것도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최근에. 신탁. 가로 안에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 등기 병행되는 것만 해당하는데 으로 인한 다음에 신탁재산 취득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넘기시니까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할 때 이 수탁자의 취득은 대외적으로만 소유권 이전했지 형식적 취득이잖아요. 믿고 맡았다가 신탁계약 종료면 돌려줘야 되니까 사실상 취득한 게 아니니까 취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 신탁의 종료로 인해서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세를 이전할 때 믿고 맡겼다가 돌려받은 것뿐이잖아요. 과세되지 않습니다. 수탁자가 변경돼서 새로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 이전할 때 얘도 믿고 맡았다가 돌려줘야 되니까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만 다음의 경우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기업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누가 납세무자였어요?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 자,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구? 조합. 배웠잖아요. 납세무자에서. 2번 명의 신탁 또는 명의 신탁 해지로 인한 취득 과세라고 그랬죠? 양도소득세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지만 자, 취득세는 명의 신탁은 과세합니다.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취득이 비과세지. 디귿번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 이전할 때 수익자의 취득은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일반 유상취득의 세율로. 아까 나왔었고요. 또 납세무자에서 나왔던 것이 위탁자의 지위에 이전이 있을 때 새로운 위탁자는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을 때 위탁자의 지위 이전 받은 새로운 위탁자는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납세무자에서 나왔었잖아요. 이런 거 언제 나왔나 이런 식인데 에이그 수업을 빠지니까 그렇지. 자, 그래서 수업을 빠졌으면 반드시 인강을 보충해야 되는데. 자, 4번 봅니다. 환매권 행사로 인한 취득.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 행사 비과세인데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보유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부칙 규정에 따른 환매권 행사로 배수하는 부동산 취득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전시 사변의 사유가 발생해서 내 부동산을 국가 등이 이거를 징발해 가는데 보상금 그냥 뺏어가는 게 아닙니다. 보상금 주고 환매권 주고 가져갔다 연락 와요. 전시 사변 종료하면 환매권 행사라고. 그럼 이거 갔다 오고 이런 게 내 의지로 한 게 아니니까 이런 법률 규정에 의한 환매권 행사는 어떻게 한다? 비과세입니다. 양가로 2번 개인 간의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 환매권 행사로 인한 취득. 이거 개인 간에 왔다 갔다 한 거 동창들 사이에 등기 공짜로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로 과세합니다. 양가로 3번은 참고예요. 공시법 규정에 의한 거 변제는 자, 지방세 특례제한법 내용이라 참고고. 5번 공동주택의 개수, 대손 제외 꼭 확인해야 됩니다. 인한 취득이요. 주택법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 대손 제외입니다. 로 인한 취득 중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주택가액이 시가편의 9억 원 이하인 주택과 관련한 개수로 인한 취득은 비과세입니다. 즉 공동주택
동그라미 2번 나오죠? 대수선으로 인한 취득은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는 거예요. 꼭 비교합니다. 6번 당연한 겁니다.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의 상속했다는 취득. 상속 개시 이전에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폐차, 차량, 차의 나이 초과돼가지고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법령이 정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여러분들? 예. 아유, 사용할 수도 없는 걸 상속받았는데 자동차 이거 비과세 당연히. 자, 그러면 문제집으로 가겠습니다. 자, 문제집 여러분요. 102페이지 봅니다. 문제집 102페이지 6번 문제. 비과세 미면제 별표시 하나만 합니다. 작년엔 2개였었는데 작년에 집중적으로 두 문제가 그러니까 두 문제가 아니라 지문 2개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별표시 하나만. 91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 틀린 것은 중과되는 사실상사는 아니랍니다. 국가가 부동산 취득했습니다. 당연히 뭐다? 비과세입니다. 2번 대한민국 정부기관 취득에 비과세하는 외국정부 부동산 취득은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비과세 해줘야지. 3번 요약집 43페이지 3조고 국가 등의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 시설을 무상으로 양효받거나 기부 체납 대상물의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았을 때 부동산 취득은 순수한 기부 체납이 아니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과세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3번 과세고요. 4번 영리법인이 임시행장, 공사장, 사무소 등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건축을 취득했을 때는 어떻게 하고? 비과세고요. 5번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따른 동원대상 지역 내 토지 수용에 관한 환매권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 취득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이건 어떻게 하고? 비과세합니다. 92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 틀린 거 1번, 2번 반복되고 3번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 등이 병행되는 신탁세산의 취득은 원칙으로 뭐합니까? 이거? 비과세입니다. 4번 영리법인이 임시행장, 공사장, 사무소 등 존속기간의 1년을 초과한의 임시건축물 취득했을 때는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과세입니다. 중부와 기준세율, 특례세율로요. 그래서 4번 정답이고요. 93번, 94번 문제는 여러분이 풀어봅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95번 문제 기출문제인데 종합문제로 쭉 나온 건데 정답은 진짜 쉬웠습니다. 자, 한번 복습 겸 해가지고 한번 볼까요? 95번 문제.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민법통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는 부동산의 취득은 사실상 취득하더라도 취득한 거로 볼 수 없다. 취득세는 실질과세 원칙상 등기 안 했어도 사실상 취득만 하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근데 사실상 취득하더라도 취득한 거로 볼 수 없다. 틀렸습니다. 2번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가 된 경우에 또 나왔네. 그 과점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법인 설립 시에 납세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3번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의 귀속 또는 기부 찬압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아이고 너무 쉬워가지고 당황되나? 이거 3번 정답이죠? 당연히 비과세입니다. 국가 등이 자유를 취득할 때. 4번 법령이 정한 고불확정에 해당하는 임시건축물 취득. 아이고 사실상산 나오면 무조건 지방세는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전속기간에 상관없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틀렸죠? 네? 무조건 과세입니다. 무조건 과세예요. 자, 고불확정이니까. 그리고 존속기간에 상관없이 취득세 부과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존속기간 1년 이내면 비과세고 초과하면 어떻게 하고? 과세고. 존속기간과 상관이 있습니다. 5번 건축법상 대수선으로 인해 공동주택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비과세한다. 공동주택 대소로 인한 취득은 비과세인데 공동주택 개소로 인한 취득은 비과세인데 대소로 인한 취득은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고 했습니다. 대소는 과세입니다. 자, 그래서 5번 틀렸고요. 7번 납세 절차 문제집 별표 3개입니다. 시험에 독립학 문제든 종합 문제든 거의 그냥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무조건 나옵니다. 이것도. 그래서 오늘 납세 절차를 쭉 한번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요약집 문제집 96페이지 문제집 104페이지 96번 문제 요약집 40페이지 3조고 요약집 4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취득세 납세 절차 요약집 한번 쭉 훑어봅니다. 16번 테마 취득세 납세 절차는 별표에 3개고요. 고기 한번 드십니다. 목 운동 한번 하시고. 아이고. 반대로 돌리시고. 네. 허리도요. 좌로. 네. 오로 돌립니다. 네. 아이고. 기지개도 뒤로 화끈하게 제끼시고. 아이고 좋습니다. 아까 충청도 사투리 굉장히 짧다. 다른 충청도 사투리가 긴 것 같지만 짧다 그랬잖아요. 말이 느린 것 같지만 굉장히 빠르다 그랬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짧다고. 이어서 2탄입니다, 여러분.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표준어로 있잖아요. 표준어로 괜찮습니다. 경상도, 아니라예, 전라도, 됐어라이, 충청도, 됐슈. 그죠? 여러분, 그 충청도 있잖아요. 제가 실제 들은 건데 충청도 있잖아요. 제가 천안에서 강의하는데, 천안에서 강의하는데 있죠? 천안에 유명한 나이트클럽도 얘기해 드리고 막 그랬었는데, 제가. 이 천안에서는 나이트클럽 같은 데서 있잖아요. 그 조금 중년들이 오는 나이트클럽 가면 있잖아요. 그런데요. 여자들이 앉아있잖아요, 테이블에. 그럼 남자 와가지고 서울 같으면, 자, 오늘 저랑 같이, 저희들이랑 같이 일행 몇 명 오셨어요? 저희들이랑 같이 춤 한번 추실래요? 저랑 같이 춤 한번 추실래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저랑 춤 한번 추실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충청도에서는 남자들이 와가지고 여자한테 앉아있으면 뭐라고 하냐면요. 출티요? 이러는데. 그래서, 합달죠? 서울 같으면 저랑 막 춤 한번 추실래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예? 충청도는 출티요? 그러면 그냥, 그러면 된대요. 아, 진짜. 그래서, 맞죠, 여러분들? 아, 자, 충청도에서는. 자, 여러분 봅니다. 요약집 4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6번 테마, 취득세 납세를 찹니다. 납세지를 보시니까요.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러면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당연히 주소지로 바꾸겠죠. 지방세는 납세지 어디라고 그랬어요? 물건 소재지입니다. 우리 그러고 보니까 요 앞동네 저는 재밌다고 웃는데 우리 저기는 그냥 표정이 변화가 없구만. 하나, 둘, 셋, 네 번째 칸에 우리 그대 안경 쓴 아니 그 뒤에 표정이 변화가 없구만. 유머 코드가 전달이 이게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 진짜, 정말. 자, 농담입니다. 자, 보세요. 본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하여튼, 지방세는 납세지가 어디다? 물건 소재지. 바꾸면 뭐로 바꾼다? 주소지. 2번 골프, 승마, 콘도, 종합수익설, 요트용권 같은 회원권은 그 시설 소재지죠. 우리 기본서 보면 광어권 취득하면 광구 소재지, 어업권 취득하면 어장 소재지 막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건 다 생략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회원권은 시설 소재지입니다. 골프용권 취득했다, 골프장 소재지, 요트용권 취득했다, 요트 보관소 소재, 이렇게 시설 소재지입니다. 다 3번, 다만 위의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해당 취득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요. 4번,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다. 그럼 법령의 정바에 따라 어떻게 한다? 소재지별로 안분한다 그랬습니다. 한 곳에 몰빵하지 않고. 어떤 토지가 서울특별시 송파구하고 경기도 성남시에 걸쳐 있을 때, 자, 어떻게 안분해서 계산하느냐?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 지자체에 납부할 취득세를 산출할 때 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을 취득 물건 소재지별, 여기 포인트죠?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바꾼다 뻔하지. 면적 비율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다고 바꾸겠죠? 네. 2번 신고납부 봅니다. 취득세는 납세무작 세금 계산에서 과세권자에게 신고납부하는 세금이죠. 그때 언제까지 신고납부하느냐? 일반적으로 취득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 내 신고납부합니다. 증여로 취득했을 때도 증여 계약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 내입니다. 이거 3개월 아니에요. 증여로 인한 취득도 60일에 신고납부합니다. 동그라미 2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법률 규정이 명칭이 바뀌었어요. 법률 규정, 근거 규정이 바뀌었어요. 사실 시험에는 여러분이 법률 규정은 여러분들한테는 크게 상관없지만 문제 풀 때 뭐라고 바꾸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근거 법령을 좀 바꿉니다. 법률 규정에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이렇게 바꿉니다.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뭐로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바꿉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토지 거래 계약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된 걸 완납한 경우에는 허가가 있었을 때 허가일, 허가 구역 규정에 해제가 있었다 해제일, 축소가 있었으면 축소일부터 며칠이요? 60일 내 신고납부한다는 거. 이거 제가 시험에 나와야 되는데 이거 안 나오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이쪽 봅니다. 이쪽. 자, 그래서 시험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는 거니까 잘 보라고 그랬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는 건데, 자, 허가일 전에 해제가 있었으면 해제일, 축소가 있었으면 축소일 전에 대금이 완납이 됐다. 자, 그랬을 때 취득세는 언제부터가 포인트예요. 언제부터 60일 내 신고납부하냐는 건데, 자, 허가일로부터 며칠이요?
허가일로부터 60일 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느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허가일 전에 대금이 완납된 경우는 대금 완납일로부터 즉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 아닙니다. 또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하고 헷갈리라고 허가에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뭐 60일 또는 2개월 요거 아닙니다. 자, 허가일로부터 며칠? 60일에 신고 납부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꼭 기억합니다. 시험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는 거라 잘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을 보겠습니다. 상속에 의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요 중요했고 시험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 말씀드렸고, 양가로 2번 상속에 의한 취득이요. 상속에 의한 취득은 상속계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이요? 6개월. 상속계실로부터 6개월이 아니에요. 상속계에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고, 다만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상속계에 속한 달 말일로부터 9개월 내에 신고 납부합니다. 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가불은 국내 주소를 두고 병만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 그러면은 가불은 6개월. 병만 예를 들어서 9개월 이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외국에 주소를 두는 사람이 있으면 전체가 상속계에 속한 달에 말로부터 몇 개월? 9개월 내 신고 납부입니다. 상속에 의한 경우, 에서 동그라미 2번 유증이나 사인 증여는 내가 죽으면 내 재산 전부를 막내 아들한테 싹 다 주어라. 그러니까 이것은 증여자가 사망해야만 증여효력이 발생하니까 상속처럼 생각하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상속계에 속한 달에 말일부터 유증계실이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6개월 이런 식으로. 양가로 3번 지금까지 본 신고 납부 기한 이내라도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한다? 등기 등록을 요한 재산일 때는 등기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등록하기 전까지라는 것은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지금 취득세는 취득록세가 통합이 되어 있는데 등록관서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접수하기 전까지는 지자체에 우리가 취득세를 내서 영수증 첨부해서 등록관세에 가야 한다는 그런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등록관세에 갈 때 취득세 안 내고 가면 등기등록 해준다 아닙니다? 안 해준다 그 얘기입니다. 등기하기 전까지. 근데 시험에서는 뻔하죠.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납부한다. 등기한 날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해야 한다. X입니다. 등기하기 전까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고요. 중요하고. 3번 추가 신고 납부요. 동그라미 1번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중과세율 정 대상이 된 때는 법령이 정한 날부터 몇일이요? 30일. 요것도 내년에 바뀌는데 요거. 지금 제가 내년도 책 쓰고 있는데 지금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주에 지방세법 내년도 세제 개편안이 나왔어요. 그 전주에 우리가 이제 국세 우리가 세제 개편안이 내년도 개편안이 발표가 됐고 거기에 맞춰서 지난주에 지방세법 내년도 개편안이 나왔는데 이것도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무조건 올해 합격해야 돼요. 내년에 또 바뀌고. 하여튼 처음에는 표준세율 대상이었다가 나중에 이게 중과 대상이 돼요. 그럼 며칠 내요? 30일 이내. 60일 아니라는 걸 줘야 돼요. 30일 이내. 중과세율 중에서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해 주는데 표준세율로 된 거.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보통 징수한다, 신고 납부한다,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포인트 30일. 그 다음에 가산세 제외한 금액을 신고 납부한다, 보통 징수한다, 신고 납부. 이거 포인트입니다. 동그라미 2번 봅니다. 41페이지.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서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경감받은 후에 처음에는 비과세 감면 대상이었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이게 당해과세 물건이 부과대상, 추징대상이 된 때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역시 며칠 내? 30일 내. 당해 과세편에다가 당해 세율 중에서 산출한 세, 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해 줄 때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보통 징수한다, 신고 납부한다, 신고 납부합니다. 기산점만 달라진 거고. 위임징수는 읽어보면 취득세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취득세 신고서에 물건 일자 용도 등을 기재해서 과세 물건 소재에 관한 시상문서에게 신고한다. 취득세 과세권자는 특방도예요. 우리가 취득세를 내면 그 돈이 최종적으로 특별시광역시 도로 가요. 그렇지만 우리가 취득세 신고 제출할 때 특별시청, 광역시청, 도청까지 가면 너무 멀잖아요. 여러분들 광명시청 바로 옆에다 두고서 경기도청 수원 가가지고 취득세 신고 제출하고 그러면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시군구가 위임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시장군수한테 신고 제출합니다. 이렇게 납부도 읽어보시고 물건 소유지 관한 시군이나 시군 금고 같은 납부하고 읽어보시고요.
자, 17번 테마 가산세 별표 3개입니다. 가산세, 가산금에 관한 것도 내년, 내후년에 바뀌기 때문에 지금 또 중요합니다.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하는데 그 신고 납부를 불성실하면 가산세가 적용되고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가 합해가지고 납세 고지서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그 고지서를 받고서 또 미납부하면 어떤 죄를 받고? 가산금이요. 자, 그래서 취득세는 원칙 신고 납부하는데 가산세부터는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하니까 보통 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가산세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정도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하면 40%, 그 다음에 그냥 무신고했다, 신고기한에 신고세 제출하지 않았다, 납부세액의 20%, 과소신고했다, 신고하기는 신고했는데 그러면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요거 10% 정도되고요.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0.03%, 1만 분의 3률로 적용됩니다. 중과산세 규정이 있죠. 취득세는. 자, 취득 후 신고하장고 뭐까지 했다가 매각까지 했다가 걸렸다 그러면 산출세액 몇 프로? 80% 중과산세 적용됩니다. 자, 다만 중과산세 제외되고 즉 중과산세 하지 않고 일반 가산세만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동그라미 1번 취득세 과세물건 중 등기 등록이 필요하지 않는 과세물건은 중요한 물건이 아니니까 중과산세 이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골프용권 같은 이런 회원권 애들은 자,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아니지만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면 중과산세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골프용권을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도 중과산세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OX, X입니다. 여러분. 동그라미 2번 주의하셔야죠. 지목 변경, 차량계 장비, 선박 종류 변경, 주식 등의 취득 등 취득으로 보는 과세물건. 간주 취득, 의지 취득의 경우는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아예 조세 포탈할 수 없기 때문에 중과산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지목 변경이나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같은 사례 문제가 나오면 취득세, 자, 중과산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여러분. 자, 넘어갑니다. 42페이지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이요. 1번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 및 관련 증빙서를 기장하고 비치해야 되는데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가 있죠. 개인은 없고요. 2번 장부를 기장 비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산출세액들은 부족세액에 몇 프로 가산세가 적용돼요? 10% 가산세 적용됩니다. 100분의 20으로 바꿔서 나온 적도 있고 100분의 10으로 나온 적도 있고 10% 가산세입니다. 법인의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 불성실 가산세 10%예요. 4번 기한의 신고요. 자, 우리 조세총론에 배웠어요. 취득세처럼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다 기한의 신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신고기한 내 신고세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신고기한 지나서 뒤늦게 결정 통지 전까지 자, 기한의 신고할 수 있는데 신고기한 지나서 1개월 내 기한의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몇 프로 깎아주고 50%. 자, 신고기한 지나서 1개월 지나서 6개월 내 1개월 초과 6개월 내 기한의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몇 프로? 20% 감면해주고. 자, 그런 거 했잖아요. 제척기간 우리 지방세 제척기간은 어떻게 외웠어요? 10년, 7년, 5년. 사기쳤다 몇 년? 10년. 무신고 몇 년? 7년. 기타 5년입니다. 다만 무신고긴 무신고인데 신고기한 내 신고 제출하지 아니했는데 어떤 사안과 결합해서 무신고를 몇 년? 10년. 이거 했잖아요. 그 얘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8번 테마 취득세 부가세입니다.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법에 정해진 부가세 함께 내는데 자, 취득세 부가세는 농특세하고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는데 자, 취득세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 자, 표준세율, 농특세 구할 때는 표준세율을 몇 프로를 적용해? 2%로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이 10% 부과됩니다. 그냥 표준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이 100분의 10 이러면 틀려요. 취득세 부가세라서 농특세 표준세를 반드시 몇 프로로? 2%로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의 10% 농특세. 또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이 적용될 때는 중과기준세율 2% 적용해서 역시 산출한 세액의 10%. 알겠네. 취득세 부가세로서 농특세 구할 때는 항상 세율을 몇 프로를 적용해? 2%를 적용합니다. 감면받은 게 있으면 역시 또 감면세 2% 농특세 또 부과됩니다. 지방교육세가 또 부과되는데 원칙적으로 취득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는 취득물건 가로 안에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제외한다. 우리가 배웠던 아까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이 적용될 때는 취득세 부가세로서 농특세는 부과되는데 지방교육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제외하고에 대해서 과세편에 자, 지방교육세 어떻게 구하느냐?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금액이 20%로 지방교육세 부과되고요.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으로 한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만 좀 볼게요. 참고적으로 나머지 읽어보시고 4번이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 세율의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 중에서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을 부과하여 과세한다. 그래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취득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구할 때 해당 세율이에요. 취득가격에 따라 6억 원이야 1%, 6억 초과 9억 원이야 2%, 9억 초과하면 3%그 해당되는 세율의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한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취득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구할 때 절반을 깎아준다는 얘기예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할 때는. 그래서 시험에서 바꾼다 포인트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할 때 지방교육세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러면 틀려요. 해당 세율의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 중에서 산출한 금액의 20%로 지방교육세 부과됩니다. 참고 내용은 진짜 참고예요.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취득세 과세 물건을 매각하면 매각일로부터 30일 이내, 60일 아니래요. 법령의 정한 바에 따라 그 물건 소지에 관한 지자청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해야 한다. 누가 매각했을 때 통보하거나 신고해주는 지자청에게. 국가나 지자체, 지자체 조합, 국가, 지자체 투자기관 등은 하여튼 국가 등은 매각하면 지자체 등은 매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거 해당 지자체, 물건 소유 지자체에 통보하거나 신고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다 받고 문제 한번 쭉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니까 여러분요, 문제 쭉 풀어봅니다. 자, 어디냐면 104페이지 07번 납세 절차 문제집 별표 3개고 96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상 납세지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힘내시면서 1번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이다. 그렇죠? 요트 용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요트 보관소 소재지이다. 5라고 큰 소리 외치는 사람에게 뒷걸음질 쳐도 합격하는 합격의 그 행운이 있기를. 자, 3번입니다.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취득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본다. 맞죠? 5. 역시 행운을 받기 위해서 목소리가 커지는구만. 4번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 소재지별로 안번한다. 5. 자, 5번 질문. 위 사의 경우에 취득세를 산출할 때 그 과세표시는 취득 당시 가액을 취득 물건 소재지별, 면적별로 나눠 계산한다. X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이거 면적 비율 아니고 뭐 시가분액 비율로 나눕니다. 시가분액 비율로. 그래서 5번 이렇게 바꿔서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이고 97번 문제는 기출문제인데요. 이건 상식입니다. 하여튼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 내 신고 납부하는데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상속기에 속한 날 말일부터 언제요? 6개월 내 신고 납부. 상속인지 외국에 주소를 둔 적 없으니까 맞습니다. 자, 보시고 여러분이 쉬웠고요. 98번 문제 보겠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상속 개시일이 2018년 4월 16일인 경우에 지방세법상 취득세 신고기한으로 오른 것은 상속인 중에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 없고 납세자는 국내 주소를 둔 것으로 가정한다 한다 그랬습니다. 자, 언제까지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 취득세 신고 납부해야 돼? 상속 개시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니까 언제 해야 돼? 10월 31일이어죠. 10월 16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10월 31일이 됩니다. 2번 정답이요. 정확히 알아두셔야 되고요. 99번 문제 별표시합니다. 99번 문제 별표시하시고 요약집 40페이지 참조고 다음은 취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 상속인 각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렇죠? 2번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인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 완납한 경우 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 그 과세 표준의 세율을 중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O, X요. X입니다. 자, 언제부터예요? 허가일로부터 60일이죠. 허가일로부터 60일. 그리고 해설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근거 법령을 바꿉니다, 여러분. 뭐 문제 풀 땐 지장은 없지만 그래도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바꿔놓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지문 봅니다. 중과산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죠? 취득세는. 예. 4번 국가의 귀속 기부 찬업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국가 자체가 될 거니까. 5번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맞습니다. 100번 문제 여러분이 풀어보시고요. 101번 문제 보겠습니다. 하여튼 증여로 취득했을 때는 증여 계약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입니다. 3개월 아니에요. 101번 문제 별표시합니다. 요약집 40에서 41페이지 3조고요.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 절차 및 면세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그랬습니다. 자, 오르면 O, 틀리면 X를 큰 소리 외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납세자는 국내 주소를 두고 있고요. 1번, 취득세는 과세물건 취득한 날부터 60일 상속 제외하고 이내 과세금과 세액을 취득 물건 소지에 관한 특별청약 시 도에서 신고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5. 2번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중과세를 중 대상이 된 때는 중과 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중과세를 중에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 가산세 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고를 해서 물건 소지에 관한 특별청약시도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30일 가산세 제외 신고 납부. 맞죠 여러분들? 네. 3번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감면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된 때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물건 과세편에 해당 세를 중에 산출한 세액을 물건 소유하는 지자체가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X입니다. 뭐가 틀렸어요? 자, 60일 아니고 뭐? 30일 이내고. 또 틀린 게 있죠? 보통 징수 아니고 뭐 한다?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납부. 자,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5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02번 문제는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됩니다. 넘어가면 103번 문제 별표시합니다. 103번 문제 별표시하시고요. 지방세법 및 지방세입원법상 취득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1번 취득세가 경감된 과세물건이 추징 대상이 된 때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그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 가산세 포함한 금액을 공제한 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기출됐던 건데 맞습니까 여러분? X입니다. 가산세 뭐에 항상? 제외. 30일 가산세 제외 신고 납부 확인해야 하잖아요. 가산세 제외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2번 취득세 납세문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신고를 하고 매각한 경우 산출세의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고를 해서 징수한다. X입니다. 취득세 중과산세는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했다가 걸렸다 산출세의 80% 중과산세죠. 신고하고 매각했으니까 드러났잖아요. 중과산세 이용하지 않습니다. 일반가산세만 적용돼요. 그 다음에 중과세는 적용하지 않고 3번 봅니다. 토지 지목 변경에 따라 사실상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그 취득세 아니구나 2번은 뭐 가산세 적용되지 않죠. 신고하고 매각했으니까. 3번 봅니다. 토지 지목 변경에 따라 사실상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취득세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라도 취득세 중과산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아까 여러분 지목 변경, 과점주의 주식 취득 같은 간주 취득은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조세 포탈할 수 없으니까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3번 맞습니다. 4번 지방세기본법 규정에 의해서 법정 신고기한 경과하고 1개월 내 기원화 신고한 경우에 납부불성시간세 100분의 50일 경과하고 그래요? 아이고 신고에 관한 거니까 수동신고나 기원한 신고했을 때 둘 다 납부불성시간세는 경감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무신고가산세 50% 경감이죠. 5번 취득세 기한후 신고는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 한해서 할 수 있습니까? 신고한 자가 뒤늦게 과소신고했다고 자수해서 광명 찾는 건 수정신고고 기한후 신고는 신고기한 내 신고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하는 게 기한후 신고예요. 신고한 경우에 하나요? 땡입니다. 자, 그래서 3번 정답이고 104번 문제 기출문제인데 보세요. 지방세법상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 대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 중 100분의 80이 법인장부로 입증될 때 법인장부로 증명되는 금액과 계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금액을 합산한 취득가액을 과분한다. 틀렸습니다. 뭐 틀렸어요? 100분의 얼마? 90이 법인장부로 입증될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2번 건축물의 개수로 인해서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 그 증가된 부분이 아닌 전체 면적을 원시시로 본다. 그랬어요 아까? 증가된 면적 부분만 원시시로 봤지. 건축물 증축하거나 개수해서 면적 증가했을 때 증가된 면적 부분만 원시축이 아닌데도 원시시로 봐서 원팔 2.8% 적용했죠 아까? 전체 가액 아닙니다. 전체 면적이 아니라 증가된 면적. 4번입니다. 요약집 41페이지 참조고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하고 취득신고를 한 후 매각한 경우 취득세 중과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 나왔네. 취득신고하고 매각했으니까 신고하지 않고 매각했을 때가 중과산세지. 신고하고 매각했으니까 중과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맞죠? 4번 법인장부로 토지 지목 변경의 등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 그 과세 표준은 지목 변경 전후의 시가순액의 차액으로 한다. 판결문이나 법인장부로 지목 변경의 등비용이 입증되면 뭐로 해? 지목 변경의 등비용이지, 등비용. 4번 틀렸습니다. 5번 법령 규정하는 고급택에 해당하는 임시건축물 취득은 취득세가 비과세된다. 아유, 사치성 재산 나왔다. 지방세에서 무조건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무조건 과세예요. 10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 기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2번은 요약집 18페이지 참조고요. 요약집 18페이지 기한후 신고 내용입니다. 1번 법정 신고기한 내 취득세 과세 표준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초과 6개월 내 기한후 신고한 경우에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받을 수 있다. 몇 프로요? 20% 감면입니다. 1개월 내 기한후 신고했을 때가 무신고 가산세 50%고 1개월 초과 6개월 내면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20% 감면입니다. 2번 법정 신고기한 내 취득세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과소 신고한 경우에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 수송 신고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받을 수 있다. 수송 신고하면 어떤 거요? 신고기한 내 신고했는데 적게 신고한 자니까 수송 신고했을 때는 6개월 수송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아니라 뭐? 과소 신고 가산세 50% 감면해 줍니다. 과소 신고 가산세 50% 감면입니다. 3번 취득세 표준세율을 2%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방교육세로 부과해요? 표준세율을 2%로 해서 계산하는 게 10%, 그래서 세액의 10%로 부과되는 게 어떤 거예요? 농어촌 특별세. 농특세가 표준세율을 2% 정해 산출한 세액의 10% 농특세지.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건 농특세에 관한 설명으로 맞습니다. 2번 취득 물건에 대해서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1,000분의 20, 2%를 뺀 세율을 중에 산출한 금액의 20%에 해당한 금액을 농특세로 하여 취득세 부과해요? 아닙니다. 뭐가? 지방교육세가 취득세 부과세로 부과됩니다. 단 중과기준세로 이용될 때는 자 제외하고요. 지방교육세 부과되지 않고. 5번입니다. 요약집 42페이지 참조 5번. 취득세를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납세지관을 관청은 제척기간 내에 취득세를 결정하여 통제해야 한다. 다만 사기 기타 부정한행위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맞잖아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5번은 자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어. 그럼 관할관청이 제척기간 내에 취득세 결정하여 통제 고의서를 보내잖아요. 맞잖아요. 7년. 무신고는 몇 년? 7년. 제척기간. 넘어갑니다. 무신고 7년이고요. 제척기간. 106번 문제 별표시입니다. 106번 문제 별표시고 힘을 냅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자 좀만 더 보겠습니다. 오늘 115페이지까지니까 자 문제 얼마 안 남았어요. 좀만 힘만 냅니다. 106번 문제 별표시에요. 다음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2번 지문부터 보겠습니다. 재산권을 공부에 등기하려는 경우에 등기한 후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O, X.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요? 자신 없어요? X입니다. 언제까지? 등기하기 전까지라고 했잖아요.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 취득세는 언제까지? 등기하기 전까지잖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60일 아닙니다. 등기하는 60일이. 자, 2번 정답이고 3번 등기등록 관소회장은 취득세가 납부되지 않았거나 납부 부족액을 발견했을 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뭐 그렇겠죠,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알아두시고. 4번 취득세 납세무자가 신고 납부를 다 하지 않으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지방세 기본법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 합한 금액을 세액을 해서 뭐로요? 보통징수로 징수하자. 가산세부터는 맞잖아요. 가산세 합해서. 취득세는 원칙 신고 납부지만. 5번 지자체장은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한 금액을 징수할 세액이 어떻게 한다? 가산합니다. 자,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 불성에서 몇 프로? 10%. 107번 문제 또 별표시입니다. 부동산 관련 세법에 대한 가산세 내용이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힘내시면서 여러분요. 1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관련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 그 종합문제입니다.
부동산 관련 세법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신고 관련한 무신고가산세가 다시 부과되지는 않는다고 우리 양도세 할 때 배웠고 조정할 때 배웠죠. 2번 취득세 납세무자가 취득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 산출세계 중과산세 100분의 80 가산한 금액을 세액을 해서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하죠. 가산세부터는 맞고 3번 취득세 납세무가는 법인이 장부에 또 나왔네. 보존의무 불성실하면 몇 프로 가산세? 10%. 111페이지 4번입니다. 등록면허세를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도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했을 때는 신고기한 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경우 신고 의무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는 거 배웠었고요. 5번 지문 요약집 41페이지 참조고 취득세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소평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할 납부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한 금액을 과소신고에 따른 과산세로 부과한다. 우리 과소신고가산세는 자 거기도 나오지만 납부세액의 그냥 납부세액이 아니라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몇 프로입니까? 10%입니다. 10%. 100분의 10. 자, 100분의 20 틀렸고요. 납부세액이 그냥 납부세액이 아니라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가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8번 문제는 여러분요, 기출문제인데, 옳은 거 그랬는데, 종합문제로 나오네요.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 복습 겸해서 한번 볼게요. 토지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지목 변경 이전에 그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지목 변경의 경우에 취득세상 취득 시기는 중 빠른 날인데, 다만 그 전에 사용 여부와 관계 없겠어요? 만약에 그 전에 사실상 사용을 하면 언제요? 사용일이겠지.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틀렸습니다. 그 전에 사실상 사용을 하면 그날입니다. 원칙은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 빠른 날이고 2번 부동산을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등기일에 관계없이 사실상 최종 연부금 지급일 취득일로 한다. 연부 취득은 취득 시 언제로 했어요? 매회 지급 때는 자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마다를 취득 시로 했는데 최종 연부금 지급일이 아니에요. 매회 지급 때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고 매회 지급 때는 등기일에 관계없어요? 아니에요. 그 전에 등기를 하면 전체를 등기한 날에 취득한 거로 봅니다. 등기일에 관계없이 땡 사실상 최종 연부금 지급일 땡입니다. 3번 법인 장부로 토지 지목 변경의 등병이 입증될 땐 토지 지목 변경에 대한 과세 표시는 지목 변경일 전에 시가순액에 그 비용을 더하는 금액으로 해요? 아닙니다. 판결문이나 법인 장부로 지목 변경의 등병이 입증될 땐 뭐로 한다? 등비용입니다. 지목 변경 등비용. 그렇잖아요. 한 건데 여러분들. 4번 취득세 납세무가에는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한 가산세 부과는 몇 프로예요? 10%, 100분의 10입니다. 5번 요약집 25페이지 참조고 납세무자에서 했던 거예요. 갑소유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의리 채권 확보를 위해서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간명의로 등기할 경우. 자, 이거 누구 명의 등기가 된다고 그랬어요? 직권으로 등기관이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누구? 갑. 그럼 누가 납세무자가 있어요? 갑이 취득한 거잖아요. 넘어갑니다. 109번 문제 별표십니다. 자, 힘내시면서 한 장 넘겨보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다 됐네. 조금 예상보다 좀 10분 늦어지는데 좀만 힘냅니다, 여러분들. 별표시 하시고요. 자, 힘내시고. 다음은 지방세법상 토지 지목 변경에 대한 간주 취득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지목 변경 관련한 종합 문제입니다. 잘 보세요. 1번. 취득 시기는 지목 변경이니까 사실상 변경일을 원칙으로 하되 사실상 변경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공부상 변경일로 한다. 아까 봤는데 옛날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자 지목 변경은 뭐라고 돼 있었어요? 아까도 중 빠른 날입니다. 사실상 지목 변경과 공부상 변경을 비교해서 중 빠른 날이에요. 옛날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동등하게 중 빠른 날로 바뀌었다고 제가 지난번에 취득 시기 할 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중 빠른 날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요거 1번 틀렸고요. 정답입니다. 2번 과세 표준은 증가된 가액. 변경 후 시가순액에서 변경 전 시가를 뺀 금액으로 하되 법인 장부나 판결문에 의해서 지목 변경이 소유된 비용이 입증될 때 뭐로 하고? 등비용으로 하고. 그랬잖아요. 지목 변경. 3번 과세 표준 그렇고요. 세율. 취득세 세율은 특례 세율로서 어떤 세율이 적용된다고 그랬어요? 의제 취득 간주 취득이니까 어떤 세율? 중과 기준 세율, 특례 세율 2%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아까 사례 연습했잖아요. 증가한 가액에다가
중과금세 2% 적용해서 산출세 구했잖아요. 4번 취득한 후에 신고하지 않고 매각한 경우에도 중과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까 간주취득, 의제취득은 중과산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잖아요. 지목변경, 과점주식취득. 또 등기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5번 지방교육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원래 취득세, 부가세로서 농특세, 지방교육세인데 다만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 적용될 때는 취득세, 부가세로서 농특세는 부과되는데 지방교육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아까 봤잖아요, 요약집에서. 자, 그래서 109번 문제를 통해서 지목변경 관련한 내용을 요 문제 똑같이 이런 식으로 안 나온다 할지라도 관련한 내용을 싹 정리를 해줍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아셨죠, 여러분? 대답이 없어요. 이렇게 정리합니다. 110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인 김연아 씨가 고객에게 2018년도에 시행되고 있는 취득세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단, 납세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다. 1번, 과점주주 취득에 대한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과점주주는 연대납세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과점주도 여러 명이 될 수 있고 신주관계 등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치니까 여러 명이 될 수 있고 연대납세무 있다고 그랬잖아요. 1번 틀렸고 2번 4월 13일에 상속 게시돼서 부동산 취득했다면 10월 13일이 취득세 신고 기한이 아니고 상속 게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부터 몇 개월? 6개월. 그러니까 10월 31일이 돼야 됩니다. 납세가 국내 주를 두고 있으니까. 자, 10월 31일. 4번 요약집 44페이지 참조고 공동주택의 개수, 건축법 규정에 따른 대손 제외하고 로 인한 취득 중 취득 당시 주택의 시가총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과 관련한 개수로 인한 취득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대손 제외고. 맞잖아요. 공동주택 개수. 4번 비과세 맞습니다. 4번 지문을 보니까 서울특별시 주소를 둔 사람이 경기도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아니고 어디입니까? 취득하는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그래서 어디요? 경기도에 내야지, 경기도에. 자, 그래서 취득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5번 취득 가격이 50만 원인 경우에 취득세를 과세한다. 50만 원 과세하지 않으니까 50만 원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11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종합 문제인데 이것도요. 자, 취득세에 관한 설명 틀린 건데 2번 지문만 볼게요. 요약집 34페이지 참조고요. 2번 지문만. 공유물의 분할로서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한 부분의 경우에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된다.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원래 자기가 찾아갔으니까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를 뺀 특례세를 적용해요. 그쵸, 여러분들? 그잖아요. 등기 공짜로 안 해주고. 근데 다만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어떤 세율을 적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러하지 않냐다니까 특례세를 적용하지 않으니까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득하는 부분은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거지. 에? 아유, 2번 해설을 보세요. 공유물 분할은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를 뺀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어떤 거? 표준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나머지 여러분 읽어보시고 1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방세법 및 지방세 기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보니까요. 무주택자인 개인 갑은 개인으로부터 주택을 유상으로 매입했다. 유상승계취득이네요. 계약일이 2018년도 5월 20일, 중도금지일 필요 없고 잔금지일이 계약서상으로 잔금지일이 9월 20일, 사실상 대금 청산일이 9월 18일, 등기 접수일이 9월 20일. 이런 거라면 항상 등기일이 빠른지를 꼭 봐셔야 되는데, 자, 하여튼 개인 간 매매입니다. 그러니까 취득 시기는 언제로 합니까? 취득 시기는 며칠로 합니까? 계약상 잔금지일이에요. 사실상 잔금지일이 아니라. 계약상 잔금지일이니까 보니까 언제? 9월 20일. 등기일이 더 늦죠? 그러면 언제 취득 시료에? 계약상 잔금지일 9월 20일입니다. 넘어갑니다. 1번 취득세 납세무자는 갑이며 취득세는 취득한 자가 납세무자입니다. 납세무 성립 시기는 2018년 9월 20일이다. 취득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취득하는 때입니다. 어느 때를 취득한 때로 해? 계약상 잔금지일. 요 사례에서 그러니까 언제요? 9월 20일입니다. 아주 그냥 책만 왔다 갔다 기억을 하라고. 아까 계약상 잔금지일이 취득시기라며요. 그럼 납세무 성립시기도 취득한 때, 취득세는 취득한 때 납세무 수상소 성립하니까 언제다? 9월 20일. 2번 갑은 등기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맞아요? 등기를 요하는 재산이니까 언제까지? 등기하기 전까지. 맞잖아요. 3번 갑은 취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9월 20일, 취득일로부터 언제까지요? 60일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맞죠? 4번 갑이
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신고할 납부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분세액, 정확히 얘기하면 법령에 과소신고납부세액 또는 여기 과소신고납부세액으로 고쳐도 되고요. 과소신고납부세액 또는 과소신고분세액, 과소신고납부세액이 몇 프로? 10% 상당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과소신고했을 때. 5번이요. 취득세 표준세율은 1천분의 30이다. 자, 돌아가 봐야 되겠네. 이때 가서 보니까 이거 유상거래로 뭘 취득했어요? 주택. 취득가격이 아까 얼마라고 나왔었어요? 9억 원. 그러니까 몇 프로입니까? 2%입니다. 자, 유상거래 주택을 취득했을 때 6억 원이야 1%, 6억 초과 9억 원이야 9억까지 몇 프로? 2%입니다. 그래서 이거 3%로 되니까 틀렸죠? 2%입니다. 자, 113번 문제는 여러분이 풀어봅니다. 113번은 여러분이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11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에 의하는 경우에 강백호 씨의 취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은 얼마인가? 강백호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 예? 강백호가 누군지 아세요? 예? 야구, KT 야구 선수,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금 프로 입단한 고졸 신인. 아우, 강백호요. 그냥 투수로 막 잘 던지고요. 그 다음에 타자도 잘 치고요. 그런 선수가 있어요. 자, 야구 선수 야구 안 좋아하시면 모를 건데, 야구 좋아하는 사람은 다 알아요. 강백호. 자, 봅니다. 지역번. 개인 강백호 씨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류현진이 누군지는 아시겠죠? 류현진 씨로부터 아래와 같이 상가를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해 부동산거래신고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해서 동법 규정에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입니다. 취득가격이 10억 1천만 원이고 취득당 시가 준액이 11억이고요. 위 건물분 취득가액에는 부가가세 1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그러면 어떤 것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하는 취득가격으로 해야 돼요? 자, 10억 1천만 원이요, 11억이에요. 어떤 걸 취득세 과세 표현해야 돼? 자, 검증받은 취득이라고 했으니까 중개사법 규정에서 검증받은 취득이니까 자, 신고한 가액을 과세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10억 1천만 원인데 여기에 부가세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 표현할 때 그 취득가격에 부가가치세는 취득가격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 그러니까 10억 1천에서 얼마? 10억 원을 취득가격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때 취득세 납부할 세액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 이런 거 했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뭘 했었냐면 우리 이거 한번 시범 보였어요. 취득세는 자, 어떻게 계산하느냐. 취득가격에다가 10억 취득가격에다가 세율 유상거래로 취득했으니까 몇 프로입니까? 상가를 유상거래 취득했으니까 표준세율이 몇 프로냐고요? 4%잖아요. 10억에 4%니까 얼마입니까? 10억에 4%니까 얼마예요? 4천만 원. 자, 그 다음에 취득세 부가세로서 취득세 납세자는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농특세도 내잖아요. 농특세 구할 때 취득가격에다가 세율을 농특세 구할 때는 반드시 몇 프로를 적용해? 2%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 10억에 2%니까 얼마예요? 2천만 원. 산출한 세액에 몇 프로로? 10%로 농특세 부과가 돼요. 10%로. 그러니까 얼마예요? 200만 원. 자, 그 다음에 취득세 납세자는 또 지방교육세도 부가세도 함께 내죠. 자, 취득가격에다가 표준세율에서 지금 표준세율이 몇 프로예요? 4%.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를 빼요? 지방교육세 구할 때는 2%를 뺀 세율을 적용해요. 자, 4%에서 2% 빼니까 몇 프로? 2%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이요. 산출한 세액. 10억이 2%니까 역시 얼마예요? 2천만 원. 산출한 세액에 몇 프로로 지방교육세 부과돼? 20%. 자, 2천만 원이 20%니까 얼마예요? 400만 원. 자, 그래서 이 사람 토탈 납부할 세액은 취득세 4천, 취득세 4천, 그 다음에 자, 부가세로 농특세 200, 지방교육세 400 합치니까 4,600만 원. 그래서 우리가 약 유상거래로 우리가 일반적인 상가나 토지 같은 것을 취득할 때는 약 4.6% 취득 관련 세금을 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포인트는 검증받은 부동산거래 신고한 보면 검증받은 취득이니까 신고한 시가표준에 관계없이 신고한 가액을 과표하는데 부가세는 사실상 취득가액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하고 이런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산해 보면 됩니다. 한 번만 이 문제를 통해서 딱 계산해 보면 이제 비슷하게 나오는 거 해결할 수 있고요. 115번 문제 작년 28회 기출문제입니다. 라스트요. 지문이 굉장히 길었었는데 수업 잘 들은 분들은 문제를 맞출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 틀린 거. 1번. 지자체 기부 찬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도 그 반대급부로 기부 찬합 대상물의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는 때는 순수한 기부 찬합이 아니니까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어떻게 한다? 부과합니다. 자,
다 했던 거예요, 작년에도. 2번 상속, 비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유증 및 포괄 유증 이런 거 포함해서 으로 인해서 취득하는 경우에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 지분을 취득할 때는 지분에 해당하는 물건에 대해서 취득한 거로 본다. 상속을 취득한 자산은 누가 납세의무자? 상속인 각자. 대한민국이 만세. 맨날 했던 거고. 3번 국가로부터 유상 취득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신고가액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편액보다 적을 때에도 국수공판법 부잖아요. 국가로부터 유상 취득하니까. 그러니까 뭘 과세표내?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납니다. 그렇죠? 국수공판법부. 그 다음에 알고 있습니다. 4번 본문이 나와서 27페이지 요약집 27페이지 참조고 무상승계 취득한 취득물건을 취득일에 등기한 후 화해조서, 입락조서에 의해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자, 계약 해제, 유상승계 취득, 무상승계 취득은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가 되고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등으로 입증될 때 취득한 걸 보지 않는 거지. 등기한 후에는 입증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작년에도 마지막까지 계속 강조했던 내용이었습니다. 4번 틀렸어요, 여러분들? 등기 등록하지 아니했어야 돼요. 등기한 후 틀렸습니다. 이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5번은 뭐 공동주택 개소로 인한 취득 비과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작년에 지문만 길었지 그 시험에 4번 지문 계약 해제 이거 꼭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다고 제가 강조한 내용이었고 맞췄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맞췄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취득세를 다 받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등록면허세 다 보고 재산세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고개를 드시고요. 광복절에 여러분들 하여튼 이렇게 또 나와서 수업을 빠지지 않고 들은 분들은 반드시 합격의 아름다운 결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